먼저 시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언제나처럼 다사다난하였죠. 작년 연말에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더 심각합니다. 지난 21세기 하반세기는 우리 정읍시는 축소의 시대였습니다. 쪼그라드는 정읍시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구대의회도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의회 9대 의원으로서 지난 2025년 9월까지 18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읍시 행정의 변화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이른바 관리카드를 통해서 수용 여부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리해보니 26건의 답변 중에서 9건은 완료, 정상 추진은 13건, 미추진은 1건, 추진 불가는 3건이었습니다. 정상 추진과 미추진 14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불가하다고 했던 3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상황 변화에 따른 추진 방향이 전환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학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 정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추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것들 중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읍시의회 제295회 1차 정례회에서 한 시정질문입니다. 정읍사 문화재 관련 관광기념품, 관광상품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께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읍사 문화재 관련 관광기념품은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별빛 여행이라든가 요즘 문화재 야행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00회 2차 정례회 때 드린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2월 6일 시정질문 때 현실에 맞는 읍면동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재형 부시장을 통해서 읍면동강 경계 조정 작업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시정질문 때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주민 동의가 확보된 수성동 장명동강 경계를 2024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 완료했고 남은 12개 중에서 2개소는 경계 재선정이 필요하고 10개소는 주민 동의 미충족으로 경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내년에, 즉 올해죠, 올해 12개소와 신규 지역을 포함해서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또 김제시 구월리에 소재한 정읍시 소재 토지에 대한 처리 정리에 대해서 김제시로 편입된 것 같은데 매각을 하든지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양운동 본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향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1차 정례 시정 질문에서 시내버스 환승제 추진을 주장하였는데 경제적인 효과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정읍에 진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어디가 많이 오는지 분석해서 좋은 관광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무인계측기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유호연 부시장께서 무인계측기 통계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 이런 관광 통계에 대해서 이 통계 외에도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감안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방문자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으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9대 정읍시의회에서는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것들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 듣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중심 으뜸 정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및 시정질문 제한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민선 8기에 제안하신 5분 자유 발언 17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X자형 횡단보도 적극 확대 등 12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내장 저수지 인근 산사태 관련 재난관리 능력 개선 등 2건은 완료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이 어려웠던 3건 중 영무회담 입주에 따른 교통 대란 우려는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육 트레이닝 센터 본부석 구조 개선은 기둥 철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별도 무대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왕서울밭 꽃대골 조성은 주민들이 바라는 좋은 제안으로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보충 질문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들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읍사 문화재만을 위한 별도 기념품은 제작하고 있지 않으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지속 추진했으며 향후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회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별빛 야행과 문화재 야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달빛 사랑숲이 2025년 전북 야행 명소 10선에 선정되었으며 전북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정읍 야밤 투어를 운영했습니다. 2026년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되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피항정, 태인 동원, 태인 향교를 중심으로 정읍만의 선비 문화와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정읍형 야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주민 편익 증진과 합리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등록 세대주, 토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와 기존 편입마을 주민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미조정된 12개 지역은 편입 대상 주민의 반대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 안의 정읍시 소유 토지는 총 19필지이며 2필지는 경작지이고 17필지는 도로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해당 토지의 교환이나 매입 여부를 김제시와 협의했지만 매입 의사가 없어 도로부지 17필지는 현행대로 공공용 재산으로 유지하고 경작지 2필지는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양운동본부와 향후의 관리 추진 실적은 지난 10월 애양운동본부 주관 출향인 초청 행사에 180여 명이 고향을 방문해 정읍의 변화와 비전을 공유했으며 서울, 안산, 성남, 부산 4개 향후회가 총 900만 원의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했습니다. 분기별로 1,400여 명의 출향인에게 정읍 소식지를 발송하고 8개 지역 향후회 임원들과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시정 현황과 관광, 축제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산 등 주요 향후회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로자 표창 등 애우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애양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에 정기총회에도 지속 참여하여 출향인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의 경우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편의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도입할 계획이며 하차 단말기 설치 등 초기 구축 비용과 운수업체 손실 보전을 포함하여 총 3억 3,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무인계측기 도입 검토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활용했지만 다양한 관광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광지점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무인계측기 설치 4,5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정리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의회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 중 시정에 반영된 내역은 민간위탁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해 5월에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민간 공공위탁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내년에는 평가지표, 성과평가 체계 구축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정비 연구 결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지속 정비에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읍 신태인 아리랑 연구는 자료집 발간으로 정리되었으며 정읍 근대 역사관 내에 채록 음원과
홍보 패널을 전시하여 정읍의 문화 자산을 시민과 관광객에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단체의 정책 제안이 시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의 핵심은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잘해보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언제나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검토하고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읍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마무리 말씀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그 질문도 하고 또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의회 안에서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그 관부 공무원들을 통해 정말로 업무보고, 예산,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등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 많은 것들이 주문되고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시정질문 시간 때 시장님께나 그 부시장님께 이렇게 촉구하는 것들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어떤 의원들의 발언이나 내용들을 그 과단위에서 먼저 검토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부정적으로 가닥을 잡으면 시장님에게 보고되는 내용이 먼저 좀 어렵다라는 말부터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먼저 각을 딱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될 일도 조금만 더 살피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앞으로 간부 회의 때 의회의 발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라. 그리고 나랑 시장님이랑 토론하자. 뭐 이런 주문들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특히 저는 직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요. 네. 제가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반대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님의 경향성,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는데, 관료사회라는 게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부터, 저희가 뭐 의정활동하기 전부터 형성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좀 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다행입니다. 자, 몇 가지 고맙기도 하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려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화재 야행도 내년에는 우리가 당선돼서 추진하잖아요. 네, 공무사업에 진작부터 노력은 했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정말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도 아니 그러니까 조정도 좀 노력은 했었는데 아직 뭐라 그럴까 주민의 동의가 좀 필요해요. 네, 예, 부족해서. 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인가요? 총무과장님 혹시 계시면 시장님께 통분리도 코멘트 해주세요. 명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례냐고. 그 행정구역의 주민등록 세대주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했는데 이 동의라는 게 조례 사항이냐 규칙 사항이냐 내부 규칙 사항이냐. 네. 행정구역 조정 운영 기준에 돼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자치법규상 어떤 위상을 갖고 있죠? 글쎄요. 그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간부공 아니 이 제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수는 없고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기준의 설정권자가 의회가 하는 조례냐, 집행부 자치법규인 규칙이냐, 의회에서 그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다 무시하고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것들이 문제였냐면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만든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였다 이 말이죠. 고쳐드릴게요. 예, 그것도 이제 주민의 아니 의견을 동의가 들어서 필요하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주민 생활에 그래도 그 토지주나 주민들한테 동의는 얻어야 될 걸로 좋아요. 생각하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말고 부시장님께 그 정확하게 토지주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뒤에서 지금 총무과장님 이렇게 했지만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관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AI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 예양운동본부나 출향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그전에도 쓰셨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공감하셨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엔 예양운동본부에 대한 예산 지원도 조금 더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환승제 역시 버스 환승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네요. 처음에 답변은 그랬어요. 5, 6억 들어갈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 누가 써줬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써주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시더니 해보니까 긍정적인 어떤 결론에 도출된 거죠. 제가 예산도 많이 깎았습니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돼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님 예산만 깎았다고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필요한 만큼 지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지점 통계를 위해서 무인계측기 요거는 예산 올렸는데 전면적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증액 요구도 좀 받아주시고 그래야 의회도 일할 만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7개 갖고는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제가 속한 연구회에서 정읍시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 용역을 하면서 이거 지역을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전문 연구자들하고 이 가치도 확인하고 또 등록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문화유산 투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다 이런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늦게 들여서 예산에는 좀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도 역시 상임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좀 할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자, 총론적으로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부시장님께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부시장님 저 자리로 나와주시면 질문과 함께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1페이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화면 보고 이해하시기가 좀 느릴 것 같아서 자료도 드렸어요. 이거 그냥 페이퍼 보셔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우리 어디죠? 노인복지 타운 일원에 조성된 지가 2009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지금 토지의 지목이 이렇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뭐 토지의 지목과 용도가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 뭐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갈 생각. 네. 뭐 시민은 안 불편해요. 시민들은 임야로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아스팔트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어르신들 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에 우리가 임야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뭐 시정명령을 해야겠죠. 그렇죠. 정읍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시정명령을 내릴까요? 도에서 감사 지적당하면 할 거예요? 행정관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민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작년에도 얘기했고 물론 그전에도 계속 관심 갖는데 자, 이 페이지 보시게요. 1년 후. 자, 1년 지났죠? 제가 질문하고 금붕 일길 도로는 여전히 전이고 임야입니다. 우리는 논밭에 산속을 뚫고 차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할구역 문제 정읍시 땅은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얘기예요. 요거 2022년 12월에도 했고 작년 2024년에도 했어요. 사실은 2022년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토지주의 동의, 시민들의 동의 보시게요. 자,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 파크골프장 주변이에요. 그 옆에 거기 보면 그 축구장처럼 그림이 보이시죠? 이 땅은 소유주가 누구일까요? 토지주, 축구장. 정읍시겠죠. 관리주체 정읍시장. 정읍시장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누구 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정읍시 거니까 시민 10만 명 전부 투표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태인하고 정우면 쪽 그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토지주가 정읍시장이 토지주고 아까 그 내부 규칙대로 토지주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정우면하고 신태인하고 그 주민 갈등으로 가져가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무시하고 할 수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그 말씀대로 그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죠. 내가 주민등록이 여기에 돼 있으면 내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다 고쳐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누가 어떤 분이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 이 토지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 목소리 안 키우고 싶어요. 이걸 보고 이거 그냥 흡수 안 됩니까? 그냥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 목소리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이 사는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읍천이 과거에는 꾸불탕 했던 거예요. 아까 앞에 자리도 그 동진강이 꾸불꾸불 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지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우리 그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고 사인 간에도 토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할 일이 있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간단한 걸 왜 계속 들고 있어요? 밑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조항을 자기들이 만든 조항대로 토지주의 뭐 주민 동의 80%.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 주민등록 있는 사람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이 하천 부지에 정읍시 시민 누군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라고. 내가 가서 쫓아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관료 행정들 이거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X자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년 6개월 후에 확대 설치는 X다. X자형 횡단보도를 하자고 했는데 확대가 X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X자형 횡단보도 제가 그냥 뭐 창조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자, 2018년도에 정읍시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운영을 하면서 보행자 편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거고 이걸 확대하겠다. 뭐 이런 아주 자랑스럽게 2018년도에 보도를 한 거예요. 2018년도. 벌써 한 7년 지났죠. 2023년도에 경찰청에서는 야, 이거 확 좋은 제도다. 왜? 우회전 하려고 하면 우회전 코스에 그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건너가면 이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그걸 좀 막자.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X자 횡단보도 경찰청도 동의한 거예요. 동의가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광주시는 올해 작년에 25곳이나 했네요. 자, 우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쪽. 공간 플러스 센터 사거리가 이런 거예요. 공간 플러스 센터 천변 방향에서 오다가 맨 앞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파란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뒷차는 당연히 직진이나 좌회전 때 멈춰야 되겠죠? 좌회전을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횡단보도 파란불이,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이제 그 차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진행을 하면 뒤에 차 정도는 신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좌회전 직진이 끊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통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연지동 터미널 사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연지동 잔다리목 사거리 마찬가지죠. 초산동 상교동 사거리, 상동교 사거리 마찬가지죠. 중앙로 H호텔 사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정읍의 도로가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마주치는 곳이 많아요.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 우회전으로 나가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 빨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무조건 멈추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그럼 뭐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다 지나간 다음에 안전하게 다니는 거죠, 서로. 이걸 왜 경찰 쪽에서는 경찰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이 논리 하나 설명을 못하냐 이 말이죠. 아니 뭐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는 뭐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인데 상동 공간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회까지 상정이 됐는데 뭐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좀 부정적 의견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관료 행정은 경찰도 관료 행정이에요. 자기들이 경찰청에서 권장한다고 했던 거 깡그리 무시하고 지역 안에서 한번 정해진 거 손도 못 대. 자, 어떻게 변했냐? 도심에 30km 적용을 했어요.
50km 구간이 30km로 적용했죠. 이미 거기서 막힙니다. 회전교차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신호 연동체계 다 끊어졌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걸 옛날 나 때는 못 고쳐. 나는 안 고쳐. 왜냐? 이 일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손 안 댈게. 나는 손 안 댈게. 이 관료 행정에 만연된 아니, 이 이 사안에 풍토를 대해서는 정읍 씨가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 논리 하나 설명을 못 하냐고. 저를 그 회의에 좀 넣어주세요. 내가 가서 심의회가 이게 전문가 그룹에 경찰서, 교통안전 공단, 민원 주관 이 전문가 그룹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예. 말씀하실 뭐 내용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왜 흡수 못 하냐고. 왜 또 튕겨내죠? 아니 저희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구했고. 아니, 왜 튕겨내는 반대 식으로 입장입니다. 노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말이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 네. 자, 11쪽이요. 진출입로가 폐쇄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내장호 주변에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거기를 상당 기간 막았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외길로 돼 있는 마을 진입로가 무슨 사고로 막히게 되면 그분들이 고립된다. 앰뷸런스 하나, 또 소방차 한 대 못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36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근데 닭국마을만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토지 소유 관계 때문에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자, 다음 12쪽이요. 기업의 ESG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 화두가 돼서 밀려옵니다. ESG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미 실천하고 그러는데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은 뭐 대기업이 하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해서 환경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먼저 대기업의 납품권도 딸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그때 초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 하던 여태까지 조례 초안도 없고 이거 못하면 못한다고 해줘야 조례라도 의회에서 만들죠. 이제 내년도에 조례 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요거 알고 계시다가 챙기시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부시장님한테 제가 뭐 언성 높이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 이 상황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라고. 응? 자, 챙겨보세요. 이거 전부 다 숙제고 잘한 것도 있어요. 자, 잘한 거 나왔네요. 자, 13쪽. 제가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 찍었어요. 참 잘했어요. 아시죠? 명예도로. 부시장님 위원장이셔가지고 우리가 의결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산적인 그 제안이고 미래지향적 제안이고 그러면 의원님 좋은 의견을 제가 반영해서 네. 반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 말씀 나눈 대로 시내권으로 좀 더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시내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참 잘했어요. 도장 또 나왔네요. 자,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줄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농민들이 무슨 비료 지원 받고 하는데 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간추릴 수 있겠다 해서 그걸 모토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이제 부서들별로 검토해 보니까 벌써 일자리 경제과가 7건, 건강정책과가 4건, 민원 지적과가 2건, 총 13건을 개선했네요. 이게 단순히 서류 하나 폼을 고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은 엄청 편해진 거거든요.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와라. 주민등록 초본에 그전 5년간의 주소 이력을 본인이 제출해라. 행정 동의 받으면 담당자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주민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서류 빠졌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그래 왔던 것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발굴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편하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노력을 고생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도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런 건 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좀 널리 알리기도 하시고 더 바라기는
이 방송에 그러니까 저 오늘의 대화 이후에 한 번 더 챙겨서 더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왕솔밭 꽃대골 조성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사유지 매입은 조금 어렵지만 시유지를 중심으로라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좋아요. 좋은데 네, 부시장님 그 도에 근무하시고 생활을 전주에서 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전주에 가면 완산공원 꽃대골 또는 꽃동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을 것도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가보셨죠? 예, 봄에 꽃이 봄에 그 면적이 15,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한 5,000평에 어제 재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안했던 곳이 15,000평방미터예요. 그 옆에 우리 기 조성된 것까지 합치면 우리 한 3만 평 되거든요. 3만 평을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작은 공간에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연합뉴스의 2025년도 올봄 50만 명 방문 예상한다. 도심에. 이 완산 꽃대골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부시장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어른 한 분이 오랫동안 가꿨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기부 체납인가 뭐 시에서 매입인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 민간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정으로 조금만 투입하면 이거보다 더 멋진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부시장님이 정읍이 고향이고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전주에서 가족과 함께 휴일에 잠깐 거기를 가보셨을 때 이거 우리 정읍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내 고향 정읍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 한 번쯤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 사유지를 기부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 네. 그래서 좀 한 사람의 그런 기부와 그런 것들이 동네를 바뀌고 도시를 바꾸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니 이건 기부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그 왕솔밭이 아니어도 좋아요. 시내 모처에 시내 가까운 곳에 초산공원이든 또 아양산이든 이렇게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심관광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는 거니까 재정이 좀 들어가죠. 땅은 사야 되니까. 근데 마침 이 공간은 시유지도 절반 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절반은 아니지만 필지의 절반.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도로 복귀하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집중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처음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잘 모르셨을 거니까 한번 챙기시라는 뜻으로 드렸던 말씀이 도심의 공간력 갖는 도시 재구조화 이 얘기를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질책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용역을 진행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다 표현하려다가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개발 계획이 노출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어요.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을 텐데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정읍에서 나와서 잘하셔서 정읍을 너무 잘하시는 정읍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은 한번 잡아놓으시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과의 각별한 관계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런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목소리 좀 컸던 거는 이해하세요. 이 자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또 그런 건 방어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뜻이 한 사람의 공무원들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그렇다. 그러면 21세기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시스템부터 고치지 않으면 생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니까 오해 마시고 마음 푸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더 좋은 제안으로
힘 보태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질문 마치려고 합니다. 자, 뒤에 계시는 그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직자는 제 친구이자 선배이자 후배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공복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책한다고 해서 나는 네 생각과 달라, 너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방어하기보다는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 열고 한번 들어주시고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도 더 절절한 마음으로 정읍의 쇠퇴를 아쉬워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완주군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확인할지 모릅니다. 완주군 10만 넘었고 우리는 거꾸로 10만 이하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민대표로 있는 17명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쥐어짜서 돌파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힘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얘기, 잘했다 잘했다, 아까 보여드렸죠? 참 잘했어요, 도장 쾅쾅쾅 찍히는 정읍시정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2026년에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힘차게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도영 의원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